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 아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7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 맑겠는데요.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가급적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내일도 기온 오늘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의 관광산업이 단순 방문 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고요. 원주시 신림면 일원에서 제4회 원주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8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공예절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해변과 계곡, 캠핑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이번 달 내내 순차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홍보는 반려동물 목줄과 가슴줄 착용, 배변 처리, 또 출입 제한 구역 확인 등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합니다. 원주시가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인원을 보강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를 운영합니다. 지원 담당제가 도입되면 원주시 팀장급 공무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국회에 상주하는데요. 특히 주요 현안과 연계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사업 내용을 공유합니다. 영월군이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원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종 신고나 상황 대응에 나설 전담 직원 5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재난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 등 24시간 피해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우산동 모란길 골목형 상점가와 혁신도시 3구역, 황둔 캠핑로 상점가입니다. 상점가 3곳에는 25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주시에 운영되는 골목형 상점가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이달부터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돕는 노쇠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근력 회복 운동 프로그램과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혈압 등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농촌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많지만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이야기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은숙 원주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의원 차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먼저 원주시 관광산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 관광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는 치악산과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또 방계리 은행나무와 같은 훌륭한 자연문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의료기기 산업과 웰니스 관광, 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까지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죠. 우리 한국 관광 데이터랩 기준으로 지난해 원주 방문자 수는 약 3,487만 명으로 강원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네. 분명히 고무적인 성과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다만 이제는 몇 명이 왔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래 머물고 또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를 함께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원주는 많은 방문을 체류와 소비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관광객 수만으로 이제 뭐 원주가 대표적인 관광도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오셔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는 시간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이는데 원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은 아주 많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다라는 점이죠. 네. 우리 원주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좋고 관광 자원도 풍부한데 주요 관광지 한두 곳을 둘러본 뒤에는 당일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실제로 원주는 무박 또는 당일 여행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불러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그 흐름이 숙박과 음식 또 원도심 상권의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을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지금은 핵심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숙박을 해야 한 끼라도 더 음식을 먹게 되고 다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찾아올 만한 자원은 원주에 풍부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원주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좋은 자원들이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낮에는 어디를 보고 또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밤에는 또 무엇을 즐기고 또 어디에서 머물지가 하나의 동선과 상품으로 제시되어야 되는데 현재 원주는 관광과 문화예술, 축제, 또 원도심, 숙박과 음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각 부서가 맡은 일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서 상품화를 하고 또 민관 협력까지 이끄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주의 문제는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과 기획의 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보여줄 자원은 풍부한데 우리가 뭐 여행사에서 몇 박으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좀 코스 여행 상품이 내로라 할 만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원주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까요? 예, 제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원주 관광을 누가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또 민간과 협력하면서 성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지난 원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관광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당장 관광재단을 만들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네, 별도의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나 원주문화재단의 관광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또 원주시 관광조직을 강화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민간협력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될 실행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 조직을 하나 더하자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묶을 책임적인 체계를 찾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뭐 돈 많이 들여서 새로운 조직 하나를 더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서와 기관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부서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이걸 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상품화하는 거에 힘쓰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기준이나 방향 설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저희는 방문객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좀 체류 시간이나 관광 소비, 또 재방문율, 원도심 유입이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효과까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 지역 경제 효과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이 숙박과 음식, 또 시장과 골목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몇 명이 왔는가 보다는 그 방문이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 그 관광이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좋은 이제 제대로 체계가 잡힌 관광이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사례 정도를 좀 봤는데요. 먼저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관광 전담기관하고 또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관광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과 웰니스 기반을 가진 우리 원주에도 시작점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진주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대형 여행사하고 협업해서 지역 축제하고 문화자원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역에 맞는 운영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재단을 만들었다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과 민간이 함께 상품을 기획하고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제 체류와 소비로 연결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원주도 조직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실행 방식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진주, 양주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전담기관을 만들고 또 전략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실행 방식도 중요할 텐데요. 좀 현실적인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근거를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당성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재단의 설립이나 원주문화재단 기능의 확대, 또 시 관광 조직 강화라는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 또 인력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민과 관광업계, 숙박 외식업계, 또 문화예술계, 청년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운영 모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과 지표의 전환입니다.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과 소비, 또 재방문율, 원도심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처음부터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서둘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연구와 시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원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또 성과 지표까지 함께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이 관광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부수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관광을 잘 설계하면 시민 복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걷기 좋은 거리와 야간 경관, 또 문화행사와 축제, 우리가 편리한 안내 체계는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도시의 자산이 되고 또 이것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그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험, 또 음식, 숙박, 콘텐츠의 주제를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하게 되면 지역 안에서의 또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관광의 최종 수혜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만든 공간과 기회, 또 소득이 시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올 때 관광은 곧 우리에게는 복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원주는 이미 많은 분이 찾고 있는 도시이고 또 하루 더 머물게 할 자원이 아주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자원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서 스쳐가는 원주를 머물고 다시 찾는 원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제안한 타당성 연구는 관광재단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주의 관광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끌 것인지를 시민과 행정 또 시의회와 전문가가 함께 답을 찾자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원주의 자연과 문화, 의료기기 산업과 웰니스 자원을 잘 연결해서 관광의 성과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광산업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원주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서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정책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은숙 원주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의 푸른 산림을 배경으로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축제 제4회 원주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곧 열리는데요. 원주시 관광발전과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한데 일단은 원주가 이 산악자전거를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라고요? 네, 타지에서 원주에 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딜 가나 산의 푸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는 건데요. 네.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푸른 산과 숲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원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원주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원주에는 산악자전거 파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전문 동호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도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교육과 체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코스 정비와 교육, 체험을 운영하던 이곳에서 여름에 즐기는 산림레포츠 축제로 이번 산악자전거 대회를 여는데요. 평소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분들께는 기다려지는 축제가 또 이 산악자전거를 꼭 대회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즐거움과 스릴을 느낄 수 있어서 매년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원주시 산림과 박재한 주무관에게 이번 행사의 특징 들어보시죠.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와 피노키오 숲 일원에서 제4회 원주시장배 원주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GPS가 주관하는데요.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벌써 4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매년 규모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종목을 4개로 다양화해서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산림 지형을 그대로 무대를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축제라는 점이 올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8월 말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해 축제는 기존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던 전문 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해서 초보 시민도 즐길 수 있도록 또 축제가 준비된 게 특징인데요. 우선 이 종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크로스컨트리는 난이도 있는 코스인데요. 기존의 임도와 파크 코스를 연결한 25km 구간을 달리는 종목으로 지구력과 또 오르막 구간의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경기고요. 네. 두 번째로 다운힐 경기는 2km의 구간을 최대한 빠르게 최단 시간에 내려오는 게 핵심인 종목으로 산악자전거 파크의 급경사와 기술 구간을 활용한 스릴 넘치는 레이스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래블은 비포장 임도와 자갈길을 중심으로 달리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트렌디한 종목이고요. 끝으로는 전기 산악 자전거 종목까지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종목으로 전동 모터를 활용한 자전거 종목인데요. 이 경기는
모두 초등부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나이에 따라서 맞춤형 레이스로 진행됩니다. 또 이렇게 4종목의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바이크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네. 아이들과 온 가족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이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인데요. 올해 운영 계획 원주시 산림과 박재환 주무관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도 원주시는 이번 대회를 산림 레포츠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주의 대표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종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동호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 그리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선수로 참가하지 않으시더라도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 오셔서 관람만 하셔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원주의 푸른 산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레이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 바이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거리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꼭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축제라는 점이 매력적인데 축제 일정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경기 참가자 신청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접수는 오는 8월 10일까지고요. 또 본 축제는 8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신림면의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울창한 숲속에서 열립니다. 꼭 선수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축제를 찾으면 역동적인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의 또 레포츠 매력을 함께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자연도 즐기고 경기도 응원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 군립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의 인문학, 비어있으나 가득 찬 삶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는 건데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인간의 끝없는 소유를 넘어 생각의 힘으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시간에 대해 국민들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단순 지식 전달 방식을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부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까지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총 10회차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휴가철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께 또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 일정과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참가자들은 음식, 걷기, 도시와 건축, 에세이 향유를 통해 일상 속에서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인간은 가상세계를 산다, 돈이 인간을 쓰는가, 인간이 돈을 쓰는가, 욕망은 왜 채워지지 않는가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교육체육과장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실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국민들께 선보이게 됐다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더욱 가까이 접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횡성군이 횡성 루지 웰컴 센터의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을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횡성 루지 웰컴 센터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는 액티비티 체험과 지역 관광 자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 역사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해설 서비스는 전화 또는 통합 예약 사이트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횡성군 문화관광과장은 루지 웰컴 센터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이라며 전문 해설사 배치를 통해 방문객들이 레저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횡성의 문화적 가치까지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횡성군이 군민과의 현장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서 매월 1일 횡성 장날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횡성 장날 열린 군수실은 이번 8월을 시작으로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횡성시장 제1주차장에 위치한 횡성 전통시장 조합 고객센터 2층에서 열립니다.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국민이나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누구나 편하게 들러 군정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과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합니다. 사전 접수는 군청 허가 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날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폭염 극복을 위해서 횡성군에서 시가지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한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도심 열성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시가지 도로 살수차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강도와 지속 시간에 맞춰 투입 대수, 살수량, 운행 노선 등을 기민하게 조정해 폭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년제와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살펴봤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